미국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크게 빠진 반면 물가는 치솟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국 경제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룬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이 7.24%로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USC에 이어 UCLA도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반전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USC 학생 98명이 체포됐고 다음 달로 예정됐던 메인 졸업식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식당들에 부여됐던 야외 영업 프로그램 알프레스코의 임시 허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오는 7월까지 영구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야외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지금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하라 법이 주목을 받은 지 5년 만의 결정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BS 이브닝 뉴스는 경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우리가 체감하는 대로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성장세는 움츠러들면서 반대로 물가는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 3.4% 성장해서 반토막이 난 성장률이고 전문가들 전망치 2.4%보다도 1%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건 정부 지출이 줄면서 동시에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개인 소비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가는 예상을 뛰어넘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 PCE가 작년 4분기 1.8%에서 올해 1분기엔 3.4%로 뛴 겁니다. 계절 영향을 받는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근원 PCE도 2.9% 올라서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삼는 2%보다 1%포인트 가깝게 높은 상태여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통계 발표 이후 올해 안에 2번 이상 금리 인하가 있을 거란 시장 전망은 53%에서 41%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한 번만 인하할 거란 전망이 39%, 한 번도 인하가 없을 거란 전망도 19%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흔들리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 지수가 0.98%, 나스닥은 0.64%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는 예상을 깨고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룬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튼튼했고 특히 사람들의 소비가 되살아난 게 컸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3%. 작년 내내 분기 성장률은 0%대에 머물렀는데 0%대를 벗어난 데다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6% 전후를 내다본 시장 예상치를 배 이상 뛰어넘는 깜짝 실적입니다. 분기 성장률로는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작년에 연간 성장률이 1.4%였다는 걸 감안하면 그 작년 연간 성장률에 근접한. 전문가들 예상치가 크게 빗나간 건 부진할 걸로 봤던 내수와 건설의 기대 이상 성적 때문입니다. 수출은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860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IT 자동차 위주의 견고한 회복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민간 소비는 금리가 이젠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에 소비 심리 지수가 회복되면서 의류,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크게 반등한 건설 투자는 지난 분기 마이너스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일부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했던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부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연간 성장 전망치 2.2%도 수정할 걸로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7%를 돌파하면서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7.24%로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에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도 전주 대비 2.7%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나 급감한 수준입니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주택 재융자 신청도 전주 대비 6%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정부 보조금 61억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삼성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61억 달러, 우리 돈 8조 4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인텔, TSMC, 삼성전자에 이어 네 번째 규모로 삼성에는 8조 8천억 원의 보조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론이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뉴욕주 시러큐스를 찾아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e're bringing advanced chips manufacturing back to America after 40 years. And it's going to transform our semiconductor industry, a pillar of a modern economy.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은 보조금 등 지원을 통해 향후 20년간 D램 반도체의 약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견제와 반도체 패권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 목소리는 다른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monitoring spillovers and I wouldn't take anything off the table as a response.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 생산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그리고 인도나 멕시코 같은 신흥 시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전 시위 소식입니다. 오늘은 USC에 이어 UCLA에서도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반전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새벽 4시쯤 로이소로 앞에 현수막과 텐트를 설치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UCLA 측은 시위를 존중하지만 캠퍼스 안전을 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USC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늦은 저녁부터 해산 명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충돌이 격해지면서
98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USC는 또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USC의 메인 졸업식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기타 졸업 행사는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시장에 출마하는 태미김 얼바인 시의원에 대한 소환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태미김 시의원 측은 지난 월요일 친팔레스타인 극단주의 활동가 단체로부터 리콜 운동을 시작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자지구 분쟁은 얼바인 시위회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펼쳤으며 이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계 인사들로부터 협박과 비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미김 의원 측은 여론을 조작하여 선거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치고 납세자들의 돈만 낭비하는 경솔한 리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분쟁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로컬 이슈에 집중해야 할 얼바인 시의원이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리콜이 되려면 6월 10일까지 얼바인시 주민 1,5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야외 영업하는 한인 요식업주분들 영구 허가증 빨리 신청해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식당들에 부여됐던 야외 영업 프로그램 알프레스코의 임시 허가 기간이 7월 말로 만료됩니다. 임시 허가증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하주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LA 시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허가했던 LA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오는 7월 31일까지 영구 허가증을 신청해야 야외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코로나 때 받은 임시 허가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Any business with an existing temporary authorization had their authorization extended from December 31st, 2023 to July 31st, 2024. To provide sufficient time for these businesses to transition to the permanent program without incurring a break in operations. This deadline is not going to be extended. I cannot overemphasize this enough. It will not be extended. LA시는 영구 허가증 신청 비용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신청하는 업소 순대로 최대 $3,000의 수수료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ecause restaurants were impacted by the COVID-19 pandemic, Medicare and Bass launched a free relief program by allocating American Rescue Plan Act funds towards the provision of partial fee subsidies to eligible businesses transitioning from the temporary program to revocable permits on the public right-of-way. Businesses can expect to receive subsidies between $975 to $3,000. LA시는 업주들의 제한된 보조금과 사전 검사 소요 시간을 고려해 조기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LA시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비영리 단체 페이스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변 4곳이 전국 최고의 해변에 선정됐습니다. 여행 전문지 트래블앤레저는 전국의 최고 해변 25위를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샌디에고의 코로나도 비치, 타호호수의 포프 비치, 산타모니카 비치, 그리고 카멜 비치 등 캘리포니아주 내 해안가 4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산타모니카 해변은 남가주에서 더러운 해변으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트래블앤레저는 산타모니카 해변은 위치와 액티비티, 그리고 경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두 번째 실무자 회의가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의제를 회담에 올릴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만에 다시 실무회동이 열렸지만 의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양측은 4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본회담 일정도 다음 실무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제별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이렇게 하려면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으면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 폭을 좁혀서 얘기할 수가 있을 테니 거기서 그런 기대에 충족하는 검토 의견을 저희한테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요구한 의제엔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최상병 특검법 수용, 거부권 자제 약속 같은 국정기조 전환 대책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회동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건데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의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크게 승리해서 그런지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또 너무 이렇게 거칠고.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요구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실무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면서 이번 주 본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회담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지금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많은 미주 한인분들에게도 관련 있는 소식일 듯한데요. 형제 자매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며 소송을 벌이던 일도 앞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세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해주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즉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데 유류분을 보장해줄 이유가 없단 겁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해두지 않고 무조건 권리를 준 조항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게 인정돼 재산 일부를 증여받았다면 획일적인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근 달라진 가족 형태와 사회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합니다. 이게 197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제 바뀌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론의 장이 또 열리는 것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반환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합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앱을 카카오톡만큼 많이 씁니다. 이 라인이라는 회사의 지분은 네이버와 일본의 한 기업이 절반씩 나눠 갖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네이버 자회사가 해킹당해서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네이버의 지분을 팔고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국민 9,6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 메신저 앱 라인입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라인 야후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최근 네이버 측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前回の行政指導に対する対応が不十分であったという事態を重く捉えていただいて徹底した対応を期待したいと 현재 절반씩인 지분 구조에서 한 주라도 정리하게 되면 경영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식의 행정지도를 내린 건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입니다. 네이버 자회사가 해킹을 당해 5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ネットワークの特にネイバーとのネットワークの関連性というところが課題があって、今回のハッキングにつながったと。 통상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안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데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이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반대급부 없는 지분 매각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하듯 정보 악용 가능성 때문에 적대국 기업의 플랫폼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 파트너국으로 지정한 한국의 민간 기업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속해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뺏으려 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민 씨를 경찰에 고발한 하이브는 민 씨의 주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에게 제기한 배임 혐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사실 경영권 찬탈을 무슨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자신이 경영권 찬탈을 논의했다는 SNS 대화는 동료와 나눈 푸념인데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담을 갑자기 너무 진지한 뭔가로 막 포장해가지고 저를 매도하는 의도가 저는 사실 진짜 궁금하고요. 그냥 저는 거꾸로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하이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온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이견이 많아지면서 하이브가 오히려 홍보를 막았다고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뉴진스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민희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야 된대. 하이브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고 논점을 호도하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라고 했습니다. 모든 주장에 대해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지만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신속하게 사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티스트와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걸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시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사 교체를 위해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 것을 어도에 요구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가 처음에 어떻게 밖으로 알려졌는지 조사하는 경찰이 인천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에 소속된 한 수사관이 언론사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톱스타 LC,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10월 19일 보도된 한 지역 언론사 기사입니다. 인천경찰청이 L씨의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내사 중이란 내용입니다. 이후 L씨는 배우 이선균 씨로 밝혀졌는데 이게 이 씨의 마약 관련 첫 번째 보도였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달 20일과 25일에도 이 씨 사건 관련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지역 언론사의 최초 보도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소속 수사관 A씨가 해당 언론사의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당시 이씨 관련 수사가 내사 단계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까지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경찰관이 추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 사건의 수사 보고서를 인터넷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의 은영재 회장이 한국에서 벌금 2,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은행이 처음으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지점을 개설합니다. 반일이 행장은 올해 전체 지점 네트워크의 약 9%에 해당하는 3개 지점의 통폐합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애틀란타 메트로 지역에 새로운 지점을 개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현재 조지아에 대출사무소와 SBA 융자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펜가 캐년 블루버드가 오는 가을쯤 재개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지난 3월 9일 산사태가 발생한 뒤 폐쇄됐으며 여전히 잠재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어 산사태 잔해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재개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팍 정부가 오는 6월 거리 축제를 승인했습니다. 펠팍 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시청에서 진행되는 거리 축제에 김미자 전통예술 아카데미 공연 등 거리 공연과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크레이트 앤 배럴이 3,200개의 유아용 침대를 리콜했습니다. 크레이트 앤 배럴은 매트리스 고정핀이 헐거워지면서 매트리스가 떨어져 유아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의 은영재 회장이 한국에서 벌금 2,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3단독은 은 씨가 유학생 부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15,000달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고 이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를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를 올려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 사실 중 횡령과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개는 친구라더니 그새 변한 걸까요? 다른 곳도 아닌 미국에서 개고기를 먹자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도심의 한 거리에서 옷을 맞춰 입은 남성들이 나타나 행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개고기 맛 좀 보고 가라며 목청을 높이는데요. 게다가 공짜에 유기농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다소 황당한 이 현장, 지켜보는 행인들의 표정도 썩 좋지 않은 듯하죠. 사실 이 남성들은 개고기를 팔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채식을 광고하려는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개는 안 되고 소나 닭은 왜 괜찮다는 논리로 육식을 비판하고 채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건데요. 일종의 충격 요법인데 과연 이들이 기대했던 대로 대중에게 메시지가 잘 통했을지 궁금하네요. 한 남성이 싱긋 웃자 마주본 로봇도 눈과 입을 움직여 웃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제법 그럴듯하죠. 미국 컬럼비아대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선보인 인간화 로봇입니다. 이름은 이모로 이전에 개발한 버전보다 표정을 더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부품이 대폭 개선됐는데요. 일단 얼굴 근육 역할을 하는 부품을 크게 늘리고
로봇의 피부를 움직이는 자석을 삽입해 기쁨과 슬픔, 놀라움과 분노 등 다양한 감정에 따른 표정을 한층 실감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로봇이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초도 되지 않는다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사람의 표정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 앞으로 보다 능숙하게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하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불멸의 명화 모나리자가 최근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기술로 생각지도 못한 매력을 더했기 때문이라는데 감상해 보시죠. Yo, I'm a paparazzi. I don't play no Yahtzee. I go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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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My camera's up your crotch. 모나리자의 폭풍 랩이 쏟아집니다. 2011년 발매된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파파라치를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는데요. 눈을 치켜뜨고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이 다소 익살스럽게 또 살짝 기이하게도 느껴지는데 이 모습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AI 모델을 통해 만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9일 발표한 이 AI 신기술은 단일 인물 사진과 음성 파일만으로 말하는 얼굴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만화 캐릭터나 사진, 그림을 실시간으로 노래하거나 말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얼굴 움직임까지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교육 형평성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했다면서도 이 기술이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배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변을 따라 고래들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서호주의 한 해변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무려 160여 마리의 고래들이 마치 바윗돌처럼 움직임을 멈춘 채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또 고래 좌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당국이 서둘러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벌써 30여 마리가 죽고 말았는데요. 고래 좌초 사건이 반복되는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진 데다가 하필 해변 얕은 곳에 좌초된 상황이어서 다시 바다로 살아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4월 25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